또 해야지. 자, 그다음 예성 얘기해봐. 탄젠트는 어느 변하고 어느 변 사이의 길이 비야? 탄젠트는 말이에요. BC랑 CA요. 그렇죠. 오, 좋아. BC 길이랑 CA 길이를 탄젠트. 여기까지는 다들 약속 맞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때 표시할 때는 요거를 빗변 길이분의 높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얘는 빗변 길이분의 밑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삼각형 그 길이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높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단지 이게 이렇게 변이 세워져 있다로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변이 누워 있으니까 밑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연아, 높이라는 건 뭘 나타낼까? 높이의 뜻이 뭐냐고. 빗변은 뭐 너무 정해진 거예요. 이 길이 자체가 이미 빗변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 근데 이제 높이나 밑변을 설명할 때 그냥 높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선의 길이를 높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각의 맞은편 길이를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밑변이라고 하는 내용은 빗변을 제외하고 요 각하고 붙어 있는 변을 각의 맞은편 길이 인접한 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각을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이변 길이 사이에 길이 b를 쓰는데, 혹시 높이라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이렇게 된 게 말고 이 각의 맞은편이 높이, 요 각이랑 붙어 있는 게 밑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삼각형 하나 그려줄 테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불러줘봐. 아무렇게나 막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거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은 요 각을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너부터 한번 해. 사인 알파 5분의 4죠. 맞은편이 4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5분의 네, 5분의 붙어있는 변이 3이니까 5분의 3. 탄젠트 알파 저요? 응. 3은 3? 탄젠트 알파. 아, 탄젠트. 잠시만요. 아, 동대문 아저씨 같은데 안 돼. 3은 4요. 네, 3분의 4죠. 동대문 아저씨가 그래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동대문 그 평화시장이라고 있었을 때, 네. 친구들끼리 졸업하고 기념으로 옷을 같이 맞춰서 사기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어. 그래서 막 몇 명이 걸어갔는데 뭐 구경하러 가라고 막 손짓해. 갔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제 항공 점퍼 사기로 했었는데, 항공 점퍼 보이길래 저거 얼마야? 그랬더니 저거 35,000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하면서 이제 딴 데 좀 보고 올게요 하고서 가려고 딱 하는데 아저씨가 예성이처럼 잠깐만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요? 했더니 어떤 거 막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거요 했더니 저거? 난 저건 줄 알고 요건 25,000원 하면서 깎아주는 척을 하는 거야. 그치? 내가 4분의 3 그랬을 때 탄젠트 했더니 탄젠트요? 그러면서 3분의 4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탄젠트 다른 방향으로 헷갈렸어요. 너? 네. 똘추잖아 그러면. 그럼 잘 보고 읽어. 네. 다시 물어볼게. 네.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요. 잠시만요. 뭔지는 알고 얘기해 일단. 네,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아니요? 죽여버려 하여튼. 예? 코사인 베타. 코사인 읽어봐. 코사인 뭐하고 뭐야? 빗변분의 밑변. 어느 게 빗변이야? 저희 4. 어떻게 이게 빗변이야? 5야 5. 그럼 밑변이 뭐야? 자, 밑변은요. 여기 3. 3 아니요? 베타.
코사인 베타 3이요. 아니 4 4잖아.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4분의 5요. 아니 5분의 4 5분의 4. 아 다시 이제 영상에 이 제대로 표정이 담기면 안 된다니. 제대로 생각할게요. 그럼 서연아 사인 베타 5분의 3 5분의 3 탄젠트 베타 4분의 3 4분의 3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B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딱 이렇게 정해질 수 있냐면 이 직각삼각형이가 요만한 직각삼각형이든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직각삼각형이든 간에 이 둘이 닮았으니까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 길이 자체는 다르죠. 하지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나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은 닮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삼각 B라는 걸 썼을 때는 다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 중에서 특수각이라고 하죠. 이 각도가 특수각. 그러니까 특수각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30도라든가 45도라든가 60도 같은 걸 특수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45도 같으면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걸 반 잘라 놓으면 생기는 삼각형이 45도, 45도, 90도짜리. 여기서 45도라는 거고. 만약에 정삼각형인데 이걸 반 뚝 잘라 놓으면 여기가 60도, 30도, 90도로 돼 있는. 그래서 니네가 외운 게 뭐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제 이런 각도들에 대한 삼각비는 기억을 좀 하라고. 책 시켰는데 안 왔어요. 받아봐. 네, 직접 받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인 45도 그러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읽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내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코사인 60도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사인 30도 그러면 역시 2분의 1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림을 꼭 그리지 않고 지금 내가 써주는 그 삼각비는 상수처럼 기억을 해두시라. 나중에 다른 질문은 다 받아서 설명을 할 건데 사인 30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냥 맞을 거야. 오케이? 니키. 이거는 상수에 해당되는 거라 여러분의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거니까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이지. 요 정도 칸을 주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삼각비, 그 다음에 코사인이라고 하는 삼각비, 탄젠트라고 하는 삼각비에 대하여 각이 이제 요거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30도나 45도나 60도 여기에 대한 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90도까지도 같이 얘기를 합시다. 자, 이제 써줄 테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내가 그냥 수시로 물어볼게요. 사인 90도는 1로 생각하시면 된다. 코사인 영도가 1,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아까 그 삼각형으로부터 다 얻은 거야. 여기가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0이고, 그다음 탄젠트 0은 0.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인데 3분의 루트 3으로 유리화까지 했습니다. 탄젠트 45도가 1, 탄젠트 60도가 루트 3, 탄젠트 90도는 너무 커서 정할 수 없음.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 정도 내용은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잠깐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아무거나 찍어서 내가 물어봐도 처음에 외운 사람은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코사인은 거꾸로 읽은 거고 탄젠트는 루트 3씩 곱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얘는 근데 상수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태연한테 야 탄젠트 60도 그러면 1초 안에. 그렇지. 네, 1초 안에. 그 정도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의 값까지는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요거 나도 캡처해 놓을게. 필요한 사람 지금 찍어두시고. 이걸 뭐 기억을 못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울게. 자 이제 각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각도에 따른 어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각은 도형입니까? 각은 도형인가요? 그건 부정의 뜻인가요? 아니면 생각 중이라는 뜻인가요? 윤석열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수학책에 이런 단원이 있었어. 점, 선, 면, 각 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거 배우면서 뭐 평행선의 선은 동의각, 억각, 크기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배웠어. 그 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점, 선, 면, 각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다 도형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점도 도형이고요. 선 당연히 도형이고 면 도형입니다. 각도 도형이에요. 그래서 점선면 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게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형 중에서 좀 예쁘게 생긴 놈들 이름을 몇 개 붙여준 거예요. 정삼각형이요, 사각형이요, 평행사변형이요. 막 이런 것들은 그 도형들 중에서 조금 예쁘게 이름 붙일 수만한 거 몇 개 해준 거고 사실은 전부 다 도형이죠. 그러면 물어볼게. 각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기본기가 괜찮은 사람. 각이 뭐죠? 뭔지는 아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각이 뭐야? 서연아, 각이 뭐야? 두 선이 만나서 얼추 뭐 비슷하게 뭐 상상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여기요, 요거요. 응? 그럼 한번 네가 30도를 한번 표시해봐. 대충 이 정도 크기. 30도. 두 손바닥 두 개로 30도 정도 표시해봐. 좋아요. 그럼 소윤이가 120도 정도 한번 표시해봐. 그렇지. 그 정도. 니네가 이제 몇 도 하면 이제 크기를 다 어느 정도 대충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각은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반직선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야. 각의 뜻이 뭐냐면 어떤 한 반직선이 있어. 근데 이 반직선을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에도 좋은데 어떤 만큼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시킨 거야. 그래서 회전을 시킨 거야. 이렇게. 뭐 이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겠지. 그럼 요게 요만큼 양만큼 회전해서 반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라면 이때 이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반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전한 양을 각이라고 부르죠. 그럼 각의 크기가 얼마냐? 그럼 이제 30도요. 45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내가 앞에 빈칸을 둔 이유가 중학교 때까지 잘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 비율을 쓰다 보니 직각삼각형 안에는 90도보다 큰 각이 없어요. 90도가 제일 큰 거고 나머지 각은 90도보다 작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큰 각들도 많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각을 이제 좀 벗어나서 요런 거를 뜻을 정해주려고 합니다. 일반각이란 말을 쓸 거야. 자, 일반각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럼 이제는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만 다루고 했던 게 중학교 때 삼각 B에 대한 얘기라면 이제는 90도를 넘어간 더 큰 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정의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 좀 이제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사분면 하나를 그릴게. 자, 사분면 할 때 아까 그 기준 반직선 같은 거 하나 있었지. 그 기준 반직선을 이렇게 정할게요.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반직선. 그럼 어느 건지 알겠니? 0에서 x축 방향으로 반직선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보이려나 모르겠다. 이 반직선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설명할 거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일정량만큼 회전을 시켰다. 이럴 때에 반직선이 여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용어 설명 들어갈게. 이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아까 기준 반직선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하는 요 기준 반직선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시초선. 얘가 기준이야. 시초선. 오케이. 그리고 아까 이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한 약속도 할 겁니다.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를 양의 방향으로 약속할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를 음의 방향으로 약속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리 가면은 플러스 몇 도가 되는 거고 이리 가면 마이너스 몇 도라고 표시할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일정한 양만큼 회전으로 생긴 이 반직선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이거 뭐라고 부르느냐? 일본의 수도 도쿄를 우리말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수도를 말하는 동경은 아니고 동자가 움직일 동, 운동, 동체 시력 뭐 이럴 때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경이 바늘, 시계바늘 같은 바늘.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바늘 그런 뜻이에요. 별거 없죠. 이 반직선을 바늘처럼 생각해서 시계바늘처럼 생각해서 움직이는 이 예를 그냥 동경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회전한 양 그게 이제 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기준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회전한 양을 나타내는 반직선을 동경 그리고 그때의 이 시초선과 이루는 요거를 각의 크기는 알파.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보고 물어볼게요. 얘가 이제 시초선이고 여기 동경이 하나 있어. 여기가 30도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얼마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30도. 그죠? 그럼 30도가 아닐 수도 있나요? 머리를 열어서 확장해. 시계 방향이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럼 30도일 수도 있어. 지금 일반각을 설명하는 중이야. 30도일 수도 있는데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서 멈춘 거야. 그럼 사실 얘는 회전한 양이 390도일 수도 있죠. 이해돼요? 두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서 딱 멈춘 동경이라면 75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에 해당되는 개념이 없어지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얘기할 때 실제로는 그냥 가다가 멈춘 걸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멈췄을 수도 있어. 또는 음의 방향으로 330도를 돌아간 걸로 생각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이란 결국 그냥 0도부터 90도, 0도부터 몇 도 사이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는데 이 위치 이렇게 생각하고 각을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다. 그럼 선생님 그거 어떻게 나타내요? 그럼 만약에 이 일반각으로 이 각을 표시하자면 세타라고 만약에 하면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세타? 세타? 잘 모르면 세타. 읽어봐 예상아. 세타. 세타? 이게 세타야. 네. 얘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쓰는 거야.
360도 곱하기 정수. 한 바퀴가 360도죠. 거기에 알파만큼 더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n이 0이면 n 정수라고 써줄게요. n이 0면 이거 없어지니까 그냥 알파도예요. n이 1이면 360 플러스 알파만큼이죠.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돈 후 플러스 30도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일반각은 앞으로 360도, 즉 몇 바퀴를 돌았느냐에다가 이 동경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겠다.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요 일반각을 이용해서 각을 나타낼 때 혹시 이제 4분면의 각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할 건데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죠.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이때 벌써 4분면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름을 붙여놨지. 그게 양의 방향으로 약속해놨어. 우리나라랑 좀 사고 체계가 반대야. 우리는 시계 방향을 보통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얘네들은 시계 반대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을 쓰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를 써주면 너네들이 나머지를 한번 표시해봐. 이 동경의 위치가 제1사분면에 위치할 때 제1사분면에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표시하냐면 이 세타가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0도 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90도보다 작을 때 360도는 몇 바퀴인가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데 여기가 1사분면 쪽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2사분면의 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소윤이가 제 2사분면 각을 여기를 참고해서 한번 써주실래요?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플러스 몇 도보다 크고? 90. 그렇죠. 90도보다는 큰 쪽이고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180도보다 작은 쪽이면 2사분면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 3, 4분면의 각이다. 그럼 서연이 불러줄려?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180도 위치보다 크고 그럼 여기가 몇 도인지 혹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70도 돌아가는 게 정이지. 자, 이제 예성이 차례야. 예. 4번 제 4사분면의 각을 표시해볼려? 360 곱하기 어흥 플러스 플러스 270. 오 좋아요. 270도보다 큰 쪽에 있고 360 곱하기 n 여기다가 360. 자, 한 바퀴 그렇지.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제 4사분면의 각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각을 표시할 때 보통 일반 각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항상 요거를 붙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동경 위치를 표시하면 된다. 이해됐지? 요게 이제 일반 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케이. 사진 찍어도 돼요? 응? 사진 찍어도 돼요? 찍어 두시죠. 자, 나타낼 때 항상 이제 일반각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도 캡처. 자, 이제 한 개만 더 얘기를 할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용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치면 학교 시험에는 근데 여기는 지금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냥 글씨로만 나와 있는데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예 표로 하나 그려줄게. 요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이것도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정리하세요. 네.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동경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를 일반각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달라 그런 얘기. 그래서 표를 이제 먼저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해시키면서 내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또 해줘야 돼.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요거 두 줄 근거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의 내용이 있어서 쪼개놓은 거니까. 자, 첫 번째는요.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 라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태연아 지금 좀 정신 차려야 돼. 첫 부분이야. 오늘 할 거 나 72페이지까지만 딱 얘기하고 오늘 수업 끝날 거야.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과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 깔끔하게 못해?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냥 일단 이해를 먼저 해봐. 자, 보여줄게요. 그림으로. 하나의 동경이 여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각이 알파야. 근데 또 다른 동경인데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각이 베타야. 근데 그냥 중학교 때라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같은 각일 수도 있지만 베타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더까지 들어갔다면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 방향.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가 요만큼에 해당되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에서 나온 각이라고 하면 일직선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이쪽이겠죠. 베타라는 건 이만큼을 나타내는 각일 때 일직선 반대 방향. 오케이? 자, 큰 주제를 알려줄게. 일치한다거나 또는 일직선 반대 방향이다 그럴 때는 이 두 각의 차이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된다. 두 각의 차를 이용해. 그럼 한번 요거부터 대답해 볼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 도죠? 0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각으로 생각해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도 차이일 수도 있죠. 720도 차이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쓰면 이 두 각의 차가 실제로는 360도 곱하기 정수 요만큼 차이 난다. 0이면 그냥 같은 동경 제로, 1이면 한 바퀴 차이, 2면 두 바퀴 차이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두 각의 차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직선 반대 방향이면 다른 거 다 빼고 베타하고 알파의 차이가 몇 도일까요? 그냥 요 상태에서 베타하고 알파 차이 요만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80도죠.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실제로는 180도 차이가 더 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서윤아 듣고 있지? Do you hear me? 자, 그래서 일직선 반대 방향이든 일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두 각의 차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이건 같은 거니까 그냥 360도의 배수만큼 차이.
얘는 360도 배수에다가 180도 더 차이 나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구분할 내용이 이제 오른쪽이에요. 첫 번째, 이 오른쪽은 대칭에 관련된 얘기를 쓸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라는 표현으로 위치 관계를 나타내 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건지,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어 라면 어떻게 표현할 건지,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건지. 잘 들어야 되는 게, 내가 이 두 개는 해줄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듣고 얘를 직접 쓰셔야 돼. 잘 들어봐.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는데, 힌트를 미리 주자면 대칭성에 관련된 건 두 각의 합을 이용해서 나타나면 된다 라고 힌트를 한번 잡아. 두 각의, 얘는 차, 얘는 합으로 나타낸다. 보여줄게요. 칠판.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럼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또 다른 동경은 얘랑 x축에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동경. 요만큼이 베타입니다. 그러면 태연아, 얘가 알파라는 각의 크기를 가지면 사실은 이게 x축 대칭이면 여기도 알파라는 각의 크기만큼 되겠지. 자, 그러면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는 순간 어디가 있겠니? 베타하고 알파를 각을 더해봐. 베타에다가 알파만큼을 더해. 어디지? 이 위치죠? 360도의 배수만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두 각의 합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시고, 두 각의 합이 360도 자리에 있으니까 몇 바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표시한다. 하나 더 대답해봐.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인데, 그러면 동경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y축 대칭인 동경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게 베타라고 칩시다. 그럼 사실은 여기가 같은 각이니까 여기가 같은 각이 돼서 이 각의 크기가 알파 크기만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어느 위치에 가 있겠어? 180도 위치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각의 합이 요만큼 위치에 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그림만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은 얘 관계를 한번 써보시기 바람. 두 동경이 y는 x라고 하는 이 45도 직선의 대칭으로 돼 있다 칩시다. 그럼 얘가 알파. 세 개가 다 부러졌어. 아이, 태연 졸지 마. 네 조니까 내가 놓치잖아. 꺼내면 되지 뭐. 버리지 마 이거 뭐.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각이 알파만큼 생긴 이 크기가 동경이라고 치면 여기에 요 직선, 요거랑 대칭인 직선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게 베타죠. 그럼 이제 요가 크기가 똑같으니까 요가 크기 자체가 똑같아서 요만큼이 알파만큼의 크기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각의 합으로 이렇게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20초 드릴게. 가위바위보 할 생각 있고 한번 해볼게요. 생각하고 갑자기 생각하고 얘가 어떻게 따져졌는지 잘 보세요. 두 각의 합으로 나타낸다는 걸. 레디? 아직 좀 더? 띵킹? 레디? 오, 레디.
좋아. 찌열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건? 플러스 네, 두 각을 합쳤을 때 두 각의 합이 300 일단 요만큼은 붙여주고 여기에 플러스 90 90도 위치죠. 왜냐면 여기 베타인데 이게 알파니까 베타하고 알파 더하면 이 위치가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90도 위치.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선생님 이건요? 이건 하고 지울게. 이게 y는 x란 직선이니까 동경이 이제 여기 있는 건 너무 뻔하게 90도 위치까지 가는 게 뻔한데 만약에 동경 하나가 여기야. 이만큼이 이제 알파야. 그리고 여기에 y는 x란 직선 대칭인 동경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베타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y는 x 대칭이니까. 확인해 보시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한 게 요만큼 노란 거 요만큼이 알파예요. 그러면 이게 알파가 90도하고 180도를 간 다음에 요만큼 더 돌아간 거지. 180도를 가고 요만큼을 더 돌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는 아까 같다고 했죠. 그러면 180도 간 다음에 요거만큼 더 했다를 거꾸로 순서만 바꿔서 요만큼 간 다음에 180도를 더 갔다 생각해봐. 어디가 있어요? 이거 있지. 그러니까 역시 얘가 맞죠. 그러니까 위아래 다 똑같은 거죠, 어차피.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학교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내냐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삐리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기억에 남는 그대로 쓰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 첫 시간 필기는 여기 거의 맞아. 잘 정리하고 이건 외워두셔야 돼. 적긴 적었는데요 이러면 끝나요. 그냥 뭐 하나 많아요. 그거는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 자, 그럼 이것도 캡처. 자, 니네가 이제 나중에 삼각함수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좀 외울 게 많다? 아까 막 그 삼각비도 막 외워야 되고 이런 상황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아서 어려워야지 내용 자체로는 뭐 특별하진 않아요. 오케이. 지금 공부한 걸로 여러분들은 유형 74페이지에 있는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까지를 공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지우고 몇 개의 문제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유형 1번 보세요. 유형 1번 보면 이제 아까 용어 정리한 걸 잘 생각하면 돼. 335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로 나타낼 거야. 이때 그 알파 값이 가장 큰 거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묻고 있거든. 그러면 360도씩 제하고 돌아간 맨 마지막 각도가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동경의 위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090도 그러면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고 몇 바퀴 도는 걸까요? 세 바퀴를 돌면 1080도를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0도 그러니까 알파가 10도 정도 되는 거죠. 아주 작죠? 생각보다. 일사분면 쪽에 있는. 그 다음 400도요. 400도는 360도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몇 도를 더 돌아간 거야? 40도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얘보단 얘가 크죠. 그 다음 125도요. 125도는 굳이 쓰자면 한 바퀴도 돌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거기에 125도를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 2, 4분면 쪽까지 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일단 지금까지 얘가 제일 큽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몇 도를 해야 되죠? 320도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다 나타내면 사실 제일 좋아. 처음 게 10도, 두 번째 게 40도, 세 번째 게 125도
네 번째 건 320도인데 사실 마이너스 40도니까 니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40도라고 이 방향으로 40도 돌아간 걸로 생각해도 돼. 근데 실제 여기서부터 그냥 쟀다고 하면 320도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520도 얘는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진 않고요.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00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720에서 마이너스 720에다가 200도 더 마이너스 520도 맞죠? 그러니까 거꾸로 두 바퀴 돌고 200도 돌아간 건데 200도라면 한 요만큼 돌아간 것쯤 되지 않을까? 그럼 사실은 이거를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플러스 몇 도 이렇게 썼을 때 제일 큰 건 누구겠어? 4번. 그러니까 이거 용어만 알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쓰는 거 말고 플러스로 썼을 때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나머지 건 한번 보시고요. 다음 유형 2번 4분면의 각 339번 별표 하나. 지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면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4분면은 몇 4분면 쪽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 자,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니까 이 세타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아까 했던 거 그냥 쓰는 거야. 360도 곱하기 얼마에 더하기 27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시한 게 제 3, 4분면의 각을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3분의 세타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얘를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3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면 예성 딴 생각해. 지금 수업 시간에 뭘 생각하고 있어?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요것도 3으로 나눴으니까 60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도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으로 나누면 90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N은 3으로 안 응? 이게 한 덩어리예요. 얘를 그냥 3으로 나눈 거야. n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 곱하기 3에 나누기 3 그러면 얘랑만 나눈 끝인 거죠. 얘랑 또 나누나? 그건 아니지. 곱하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잘 봐. 이제 여기까지가 맞는데 존재 가능한 사분면 찾으니까 이 n 값들이 사실은 변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n이 0일 때 생각해봐. n이 0이면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거 몇 도인지 볼게요. n이 0이면 60도. n이 0이면 90도. 그러니까 몇 사분면 쪽이야? 1사분면 쪽이지. 그치? 그럼 만약에 n이 1이면 n이 1이면 180도. n이 1이면 210도. 그리고 몇 사분면 쪽이야? 3, 4분면도 가능하죠. 그럼 n이 2이면 240도에다가 60도를 더했으니까 300도. 여기는 240도에다가 90도를 더했으니까 330도. 얘는 또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도 가능하죠. 그럼 언제까지예요, 선생님? n이 3이라면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봐 이제. n이 3이면 3 곱하는 순간 360도 더하기 60도니까 얘랑 똑같이 되겠지. 360도 더하기 90도니까 얘랑 똑같이 되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래서 미리 야매로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차례대로 0부터 대입하는 거 맞는데 얘가 3분의 세타면 0, 1, 2, 3번만 대입해보면 돼요. 어차피 그 다음 숫자 3을 곱하는 순간 360도 개념이 되어서 그냥 얘만 나타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1사분면 쪽이고 얘는 3사분면 쪽이고
얘는 4사분면 쪽에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2사분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똑같은 문제를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내기도 하느냐? 얘를 그러면 표시를 해볼게요. 60도부터 90도 사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180도부터 210도니까 한 요 정도? 300도부터 330도면 이게 270도니까 30도를 더 돌아가서 300도 330도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찾으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들 과제할 때 해야 되는 340번 문제가 그렇게 찾아봐라. 똑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림으로 한번 보는 거죠. 얘는 아주 돌아가면 120도씩 잘 돌아간 거예요. 선풍기 날개처럼 생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군데 생겨요. 4로 나누면 4군데 생겨요. 5로 나누면 5군데 생기겠죠. 같은 사분면에도 막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원하는 건 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배운 대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를 정한 다음에 0부터 차례대로 몇 개를 대입해 보시면 근데 요 숫자만큼 개수만 대입하면 다시 끝입니다.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시 3을 곱하는 순간 제자리로 나와서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아까 했던 이제 그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